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민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9쪽입니다. 259쪽이고요. 이 민이라는 건 이제 백성을 이야기죠. 백성 또는 민중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노래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민이라는 게 백성 민중이고, 그래서 이제 이 민요는 굽이 전승된다는 거죠. 노래로. 그래서 노래이기 때문에 음악이면서 이제 문학이고 이제 율격이 있다는 것이 나오죠. 259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요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요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악기가 없는 소리죠. 악기 반주가 없어요. 이게 요주요. 그다음에 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악기 반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민요는 그냥 손바닥 이렇게 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요라는 것은 뭐냐면, 민요는 듣는 사람도 함께 즐기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함께 즐긴다. 이렇게 이제 써놓으십시오. 그게 이제 민요죠. 그러니까 민요라는 것은 듣는 사람도 함께 즐기는 것이 민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요는 듣는 사람도 함께 즐긴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259쪽에 민요는 비전문적인 민중의 노래다.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전문적인 민중의 노래고,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또 이제 전문적인 특수 집단 노래는 민요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 무가는 무당의 노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특수 집단의 노래다. 이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민요는 민중이 널리 부를 뿐 아니라 음악적이고 문학적인 성격도 민중적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 여기 가객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나오죠. 가객은 가수를 가리키고요. 가다는 밴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밴드예요. 밴드. 악단이라고 하죠. 그걸 옛날에는 가단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옛날에는 이제 가객 이런 사람 다 중인 출신들입니다. 중인들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민 가객이라고도 써놨지만 260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그래서 그 첫째 줄에 보면 260쪽입니다. 260쪽이 첫째 줄에 이제 보시면 그 설화나 속담 수수께끼도 이제 민중의 것이지만 민중이 지배층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민요는 민속극과 함께 순수하게 민중만의 예술이다.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양반은 이야기하기는 즐겨도 노래하기는 즐기지 않는다. 써놨죠. 양반은. 그리고 가곡, 가사, 시조, 덜어는 덜어 정도는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상스럽다고 규정한 민요. 이거는 이제 멀리해야지 양반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양반은 민요를 좀 멀리 했다는 거죠. 그렇죠? 민요에 대해서 멀리.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거고요. 하여튼 이제 이 민요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단락. 창자가 스스로 즐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창자죠. 스스로 즐긴 노래고, 노래 등을 하거나 의식을 거행하거나 유의를 하면서 부른다. 설화, 판소리, 수수께끼 등에서는 생활상의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뭐라고 나온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2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60페이지에. 자, 거기 보면 민요에 있어서 기능, 창곡, 가사. 민요는 기능, 창곡, 가사로 성립되고, 민요 전체를 두고 본다면 이 셋이 모두 중요하다. 설화라면 가사에 해당하는 것만 중요하다. 그렇죠. 나머지는 존재한다. 해도 부수적이다. 그러니까 설화라는 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사가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거기다 밑줄 좀 칠까요? 261쪽의 둘째 줄에 설화는 일정한 생활의 기능을 뚜렷이 갖지 않으나 민요는 노동하기 위해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놀이를 하기 위해서 부른다든가 고정적인 기능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민요는 결국 창곡을 떠나서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요는. 거기 261쪽의 첫 번째 단락이 밑에서 둘째 줄 있죠. 창곡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는 노래다. 창곡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기능 창구 가사는 어느 특정 민요에서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유동적이란 건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유동이니까. 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적 결합은 이 고정적 결합, 유동적 결합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과 유동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1번에 이제 보면 기능은 창곡은 가사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민요에서 거기다 써놓았을 땡땡하고 민요에서 오늘 제가 민요만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민요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능과 창곡과 가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 창곡, 가사 이렇게 이퀄 관계니까 이건 뭐야? 아까 이야기했죠? 고정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261쪽에 보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고정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그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써놓으세요.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은 창곡은 가사인데 그래서 이제 모내기 노래는 모내기를 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내기 노래 창곡의 가사를 얹어 부르는데 모내기를 할 때는 다른 걸 부르지 않죠. 모내기 노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민요에서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기능도 있고 기능하고 창곡하고 가사가 다 이퀄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노래만 딱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 창고 가사가 고정적으로 결합됐고 셋이 교정적으로 결합된 민요는 어사용. 이게 이제 나무하면서 부르는 노래 신세타령. 그런 거 지신 밝기 노다리 밝기다. 자 2번은 기능 이꼴 창곡인데 가사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논매기 노래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논매기 노래. 논매기 노래는 논매기를 하면서 이제 논매기 노래 창곡으로 부르지만 가사는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선창자 앞에서 부른 자 재량에 따라서 넘겨보세요. 이 가사는 무엇이든지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기능과 곡은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가사는 유동적으로 결합된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가사는 유동적이다.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가 땅 다지기, 상해 소리. 이 상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다 써놓으세요. 262쪽에. 죽은 망자가 다르죠. 뭐 죽은 망자가 다르므로 사설이 다르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해 소리, 달구질, 강강수월래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세 번째는 기능하고 가사인데 창곡이 같지 않다. 이게 자장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능 이꼴 가사인데 창곡이 같지 않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자장가예요. 자장가는 자장가 노래 부르는 자장가잖아요. 어린아이를 재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재울 때는 달라질 수 있죠. 뭐 서막이 엄마가 성그늘에 뭐 꿀 따라가고 나오지 않습니까? 서막이 이런 노래를 불러도 되고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 또 논다 해도 되고 조용한 거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뭡니까 창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니까 이게 고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면 이제 기능하고 창곡이 같지 않고 가사다. 가사는 고정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달거리는 그 1월부터 12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창부타령이라는 거. 그래서 일정한 창곡과 일정한 가사가 결합되어 있지만 이 노래에는 고정적인 기능이 없다. 고정적으로 가는 노랫가락, 몽금타령, 도라지, 천안산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천안삼거리를 뭐 천안에 가서만 부르는 게 아니죠. 천안삼거리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뭐 꼭 천안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른다는 거예요. 도라지도 그렇고. 그냥 노래를 그런 얘기고요. 5번은 뭐냐면 기능은 창곡과 같지 않고 또 창곡은 가사가 같지 않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정선 아라리가 나왔죠. 그래서 3, 3기 노래는
반드시 정선 아라리를 부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 기능과 창곡의 결합이 유동적이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 또한 일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창곡과 가사의 결합도 유동적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5-1은 기능을 두고 말하면 삼삼기 노래, 빨래 노래. 5-2는 창곡을 두고 말하면 밀양아리랑 육자배기. 5-3은 가사를 두고 말하면 뭐 이런 시집살이, 번복 타령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집살을 부를 때 자기가 뭐 뭡니까 노래를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노래를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노래로 부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상당히 이제 여기 261쪽, 262쪽이 되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보시는데 뭐 기능과 창곡과 가사가 같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결합이다. 모내기 노래다. 기능과 창곡과 가사가 같지 않다는 것은 논매기 노래다. 그 다음에 기능과 가사는 같은데 창곡이 같지 않은 것은 자장가다. 기능하고 창곡이 같지 않은 거 창부타령이다. 그렇죠? 이 도라지 이런 거는 어떤 데 쓰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부른다는 거예요. 뭡니까? 논 매는 것은 논을 맬 때만 부르잖아요. 그렇죠? 기능과 창곡과 가사가 같지 않은 것은 시집살이나 번복 타령 등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4쪽에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264쪽의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세요. 민요는 기능 창곡 가사에 의해 전승되기 때문에부터 쭉 밑줄 치세요. 그래서 어렵다까지. 그래서 민요는 기능 창곡 가사에 의해 전승되기 때문에 설화의 전승보다 쉬울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셋이 다 작용이 되므로 오히려 설화의 전승보다 더 어렵다라고 나왔죠. 민요가 그렇다는 거. 설화의 전승보다도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의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밑에 1번. 자, 이 기능에 의한 분류는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이제 기능요가 있죠. 기능요. 기능요에는 노동요가 있어요. 노동을 할 때. 그 다음에 의식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희. 이건 즐기는 거죠. 유희요가 있다. 뭐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시면 돼요. 노동할 때 뭐 농업노동요, 토목노동요, 재분. 뭐 밀가루 같은 거 재분하는 거죠. 가는 거. 그 다음에 어업, 채취, 수공업. 운반, 길쌈, 가내노동 이렇게 나왔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의식어는 뭐 의식이고 유의어는 즐기는 거. 무용, 경기, 기구, 언어유의. 언어유의는 말장난이에요. 언어유의라고 나왔는데 언어유의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펀이라고 하죠. 펀. 말장난. 우리 뭐 춘향전에도 보면 뭐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말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창 방식은 선우창 먼저 뒤에 부르는 거, 교환창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우창은 뭐 하면 괴지나 칭칭 나네, 괴지나 칭칭 나네 이런 게 다 선우창이에요. 선우창. 교환창은 우리 요즘 노래 보면 난 바람이라면 하면 남자가 부르면 여자가 넌 눈물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게 교환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 바람 넌 눈물이라는 노래 있죠. 그런 거 이제 독창 혼자 부르는 거, 재창은 같이 부르는 거죠. 재창 같이 부르는 겁니다. 율격은 1음보, 3음보 이런 게 있다는 거고 2음보, 4음보도 있다. 그래서 1음보, 3음보는 분연체, 연을 나눈다는 거예요. 분연체라는 것은 연을 나누는 거고 2음보, 4음보는 연속체, 연속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장르에 의한 민요는 교술, 가르치는 거, 서정, 서사, 희곡. 창자에 의한 분류는 남자가 부르면 남요, 부녀자가 부르면 부요, 아이가 부르면 동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요의 실제 기능에 따른 민요의 양상, 노동요의 세계. 노동요는 말 그대로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겠죠. 그래서 거기 그 265쪽을 보시면
마지막 단락이 노동요 작업요라고 한다. 자, 노동요는 작업요하고 같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노동요는 작업요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세 줄 내려가면 노동요는 일정한 생활상의 기능을 가진 민요로서 의식요, 유희요와 함께 기능요에 속한다. 이렇게 났죠. 이제 노동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6쪽으로 이제 가면 노동의 전승 양상에서 못지기 노래, 모심기 노래라고 났죠. 못지기 노래. 이건 이제 선우창이라는 거예요. 선우창.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 부르는 거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내기 노래. 이것은 교환창이죠.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교환창. 그 다음에 이제 논매기 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67쪽에 반매기, 보리타장 노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것은 이제 이런 거. 267쪽에 이제 반매기 노래. 이거는 이제 교환창이나 독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리타장 노래. 이거는 선우창이죠. 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나오는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노래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사설의 특징이 이제 270쪽에 있어요. 270쪽을 보세요. 270쪽. 자, 270페이지를 이제 보면 거기 이제 노동요 사설의 세 가지 역할이라고 나오고 있죠. 노동요 사설의 세 가지 역할. 하여튼 노동요 사설은 일의 효율성, 우리 써주세요. 플러스 노동의 고통을 넘어서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요가 이제 그런 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 쭉 나오고요.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서 거기 밑줄 치세요. 노동요의 각 노래 성분이 갖고 있는 역할은 실무역, 노리역, 표출력의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 세 개. 그래서 실무역에다 1번, 노리역에다 2번, 표출력에다 3번 이렇게 번호를 써놓으세요. 실무역, 노리역, 그 다음에 표출력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요의 사설은 노래 성분 중에서 역할의 범주가 가장 넓다. 노동요의 사설은 그 역할의 범주가 가장 넓다라고 써놨습니다. 사설. 그 다음에 이제 지시하며 격려하는 실무역 사설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면 실무역이라는 것은 밑에 나오죠. 270쪽의 아랫부분에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전달하려고 부르는 노랫말이다. 이렇게. 이게 실무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71쪽. 호미로 논을 맬 때 부르는 충남 서북부의 전형적인 논 매는 소리, 호미로 잡초가 도단한 논을 파엎어서 흙덩이가 넘어가는 모습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나번을 보니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노리역 사설. 271쪽. 그래서 즐거움과 재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리역 사설은 이제 재미 삼아 오락적인 태도로 즐기기 위해 부르는 노랫말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담배 때는 할아버지 놀이개, 물레는 할머니의 놀이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포항시의 정자소리, 모시는 소리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6월이라 새벽달에 처녀들이 도망가네. 석자수건을 목에 걸고 총각들이 뒤따르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272쪽에 보면 처녀와 총각이 정분이 났다. 바람난 처녀가 집을 떠나고 총각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뒤를 따른다. 또한 한여름에 모시적삼에 가리워진 여성의 비밀에 남정네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여성은 깨알같이 작은 담배씨만큼만 보고 가라며 관심을 잠재우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답번에 보니까 담아내고 털어내는 표출력 사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이제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표출력이거든요. 자기 신세 타령 이런 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사형 노래에서 그런 걸 표출력이라고 한다. 자, 273쪽에 그래서 이제 가보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부르는 나무꾼 신세 타령이다 이렇게 나왔죠.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부르는 나무꾼의 신세 타령이다. 그래서 경상도
또 지역에서 퍼져 있고 이제 여러 곳에 분포한다고 나옵니다. 어사용, 어생이 사용 등의 명칭으로 부른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남군에서 이제 이런 노래가 있고요. 못 살겠네, 못 살겠네, 기가 막혀 못 살겠네, 죽자하니 청춘이여 살자하니 고생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거머리 총각이 장가를 들지 못해 답답해 하죠. 그래서 이제 출가한 여성은 시집살이에 고달프다.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표출력 사설을 노래하는 것이 이제 관계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노동의 기능이 이제 3번에 나옵니다. 노동의 기능이 어떤 거냐 나오죠. 노동요라는 것이 이제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거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 써놨어요. 거기 274쪽으로 넘겨보시면 274쪽 넘겨보세요. 그 위에 뭐 쭉 나오고 이제 그 보면 거기에 이제 쭉 나오고 275쪽을 보세요. 즉부터. 자, 여기 275쪽에 나오는 즉부터 그 단락 전체 네모하고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농민들이 일노래를 부르는 것이 노동의 효율 중대라는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 그렇게 일노래를 부르는 목적의식까지 실용성 추구라고 간주하지 않더라도 일노래의 실용적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보는 설명을 제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노래라는 것은 꼭 실용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용성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희로애락, 감정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의식교 2번. 자, 이 의식교의 세계라고 나왔는데 275쪽에 의식교의 세계는 다시 두 개를 나눠지죠. 하나는 신앙 의식교, 또 하나는 통가 의식교. 그래서 이 통가 의식교가 바로 대표적인 게 상해소리죠. 그러니까 이 상해소리는 이제 뭐 그 오르막에서 후렴 같은 걸 이제 한 번 더 하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식교는 통가의식, 신앙의식과 통가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그 275쪽에 바로 밑에 보면 의식은 일정한 격식을 갖춘 절차에 맞추어서 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데 경배의 대상에 대해 위험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축하할 일이거나 좋지 않은 일 등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의식은 이제 집단의식과 개인의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식이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75쪽에 밑에서 한 7째 줄에 보면 이때 불려진 노래가 신앙의식이에요. 벽사진경이라고 나왔죠. 벽사진경. 뭡니까? 벽사진경이라는 것은 사악한 것을 쫓아서 경사스러운 데를 나아간다. 벽사진경. 사악한 것을 쫓아서 경사스러운 대로 나아간다. 자, 이게 벽사진경이에요. 사악한 것을 쫓아서 경사스러운 데 나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식교에는 다음 게 있다. 276쪽에 보면 나오죠. 세시의식교, 장래의식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시는 해마다 철마다 이제 의식이 있다는 거죠. 지신밟기라든가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이제 장래의식교 같은 게 있다.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에도 성주풀이나 동토자비 등이 있고 불가에서 파생된 연불 같은 경우가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교라는 것은 이제 의식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뭐 귀신에 대한 이야기, 축복 또는 축원의 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77쪽에 이제 보시면 277쪽, 그러니까 276쪽부터 나오죠. 어루애기야, 어루애기야, 어기영차 애기로다,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오른쪽 보세요. 277쪽. 3월 4월에 맞고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막는다. 정 7월 2, 8월 3, 9월 4, 10월 오동 지육 섣달 내내 돌아가더라도 1년하고 12달 만복은 백성에게 잡지는 무랄로 만대위전을 비웁니다. 액막이 타령이죠. 노아 넘차 북망산이 뭐다더니 건넌 앞산이 북망이다. 맞죠? 노아 넘차 황천수가 멀다더니 앞시내가 황천수다.
이렇게 이제 죽음이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277쪽의 아랫부분에 뒤에 작품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장례의식에서 불려지는 노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상해 노래.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장례의식 이런 게 장엄하게 행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78쪽으로 넘겨보면 위에는 넘어가시고요. 278쪽이 3번 여가요와 유이요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78쪽에 3번 여가요, 이거는 이제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가창된다.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가가 있을 때 부르는 거고 유희는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희와 상통한다. 그 밑에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진도 아리랑이 나옵니다. 보면 178쪽에 놀다 가세 노다 가세 저 달이 떴다 지도록 놀다 가세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15야 밝은 달은 구름 속에서 놀고 21짝 큰 애기는 내 품 안에서 논다 아리랑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이게 진도 아리랑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그 279쪽에다 써놓으세요. 이게 이제 진도 아리랑이죠. 그래서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노래한 것과 놀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묘사한 게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의 유희어는 놀이의 박자를 유지하고 잘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무용유희, 경기유희, 기구유희는 이제 기구를 움직이는 거죠. 언어유희는 말장난. 그래서 유희어는 또 다음과 같은 게 있다. 그래서 280쪽에 보면 이제 놀이의 진행상 필요한 말, 이는 대체적으로 고정적으로 전승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놀이의 내용을 말하면서 놀이한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전승적일 수도 있고 즉흥적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놀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이면서 놀이를 다채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강강수월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는 거죠. 강강수월래 아시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밑에 뭐 나오는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뭐 다 일일이 볼 필요 없고요. 281쪽. 을 보면 마지막 단락. 현재 추세로 기능료는 더욱 줄어들고 비기능료만 남을 것 같다. 비기능료. 그래서 이제 기능료가 비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의식료는 이제 단순 빈약해서 비기능료로 불러질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능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모내기, 보리타장 노래, 밴 노래 이런 것들은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비기능료로서의 세력을 넓힌다는 거예요. 비기능료, 기능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능이 없이도 그냥 뭐 부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282쪽에 정치호라고 나왔는데 282쪽입니다. 자, 이 정치호는 이제 참여라고 돼 있고 가로 앉는 게 참여예요. 참여라는 것은 뭐냐면 미리 이제 그 뭡니까 알린다는 거죠. 알리는 노래 이런 정도로 해석되죠. 참자가 이제 미리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참여는 뭐냐 현실 비판하는 거. 여기 써놓으세요. 현실 비판하는 게 참여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치호에 이제 속하겠죠. 그 밑에 나오죠. 남무, 망국, 뭐 찰리, 나제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밑에 쭉 이야기가 되는데 그 밑에 보세요. 위의 노래는 모두 잘못된 정치 때문에 백성이 도탄에 빠진 상태를 풍자했다. 통치의 실정, 정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격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던 간에 계급 대립의 양상을 띈다. 계급이 대립된다는 거예요. 계급 대립. 계급 대립의 양상을 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의 세계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통치자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이제 있고요. 이제 도목은 관리를 등용하는 책이다. 여기다 보세요. 도목.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등용자 이름을 적었다가 뇌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으면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다시 이제 또 쓰고 더 뭐 300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500원 하면 300원 지우고 500원 500원보다 더 줄 테니까 채용해줘 700원 700원 900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멓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는 거예요. 283쪽.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밑에 또 하나의 작품이 나오죠. 거기 283쪽에. 거기 보면 계림황엽 283쪽이에요. 계림황엽. 이런 이야기죠. 계림이라는 것에는 황엽, 그러니까 노란 잎이죠. 노란 잎이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공령이죠. 공령 청송. 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소나무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처시 보연찰. 그 밑에 있는 거. 하처시 보연찰. 그 다음에 수차 진동 역살이죠. 이렇게 씁니다. 어느 곳이 절이냐 보연찰이냐 이런 거죠. 하처 어느 곳이 시는 이제 뭐뭐이다예요. 어느 곳이 보연찰난 절이냐. 그래서 차 이것을 따라서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력살. 그러니까 함께 이제 그 같은 힘으로 죽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게 이제 사찰에서 그 무신난이 사찰에서 일어난 거 아시죠? 무신난이 절에서 일어나 절이 사찰이니까 절에서 일어난 게 무신난이거든요. 그때 이제 써놓은 그 이야기를 시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야기들이 이제 써놨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나오니까 보세요. 284쪽에 보면 셋째 줄, 첫 번째 노래는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흥할 것을 이제 노래한 것이고 최치원이 지었다. 신라의 멸망을 눈앞에 둔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죠. 한쪽은 낙엽에, 다른 한쪽은 푸른 소. 그러니까 이 지금 계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라고 써놓으세요. 계림은 신라예요. 283쪽. 계림은 신라. 신라의 다른 이름이죠. 공령이 고려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284쪽의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계림은 경주를 뜻하고 공령은 개성을 뜻한다. 개성이라는 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쪽은 낙엽에 다른 한쪽은 푸른솔. 신라의 멸망 고려의 등장. 두 번째 작품은 고려 후기 정중부의 난. 그러니까 정중부의 난이라는 게 이제 무신난이에요. 무신난. 그래서 보시면 되죠. 284쪽에. 그래서 문신들의 핍박에 견디다 못한 무신들이 보현사에서 난을 일으켜서 그 많은 문신들을 죽이고 64년 동안 무인 통치를 연 시대 사건이죠. 이게 정중부의 난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이 사건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반대되는 계층 간의 대립인 정쟁의 대표적 사건을 노래로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래는 이제 숙종 임금이 민비를 몰아내고 10인 장씨를 이제 왕비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못마땅히 여긴 민중들이 장씨가 장희빈이죠. 망할 것을 이야기. 미나리는 민비고 장다리는 희빈이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미나리는 사철 푸르니까 한때 피했다가 지는 장다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처럼 이제 희빈장 씨는 사약을 받잖아요. 거기 283쪽에 보면 장다리는 한철이나 미나리는 사철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84쪽이요. 그 밑에는 이제 뭐, 두 개의 작품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서경 뭐, 그 성외 화색 뭐 이렇게 나왔죠. 거기 그 284쪽에 그 밑에 한자 나오는 거 있죠? 서경에 그 성 밖에 불 색깔이다. 무슨 이야기죠? 안주성 외 연광이죠. 연기 불꽃. 연광이잖아요. 그래서 왕래 기간 이원사. 이원사를 쓴 거죠. 그 다음에 그 원언 구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일종의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단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갑옷에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병신된 못가리.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제 선동적인 성격을 띈다. 선동적인 그 성격을 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이제 뭐랄까요? 선동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동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그다음에 노래도 이제 상당수 존재한다고 나오죠.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285쪽을 보시면 선전 선동은 이렇게 나왔죠. 285쪽을 보세요. 285쪽을 보면 이런 선전 선동은 이제 다수인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선전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잘 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전 선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또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선전선동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좀 건너뛸게요. 그 다음 첫 번째 노래는 그 밑에 있죠. 두 번째 단락 285쪽. 이성계가 나라를 일으킬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한다는 거죠. 이성계가 나라를 일으킬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성계 일파가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퍼뜨렸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성계 일파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퍼뜨려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284쪽에 나오는 게 검창이에요. 검창. 여기 써놓으세요. 원언 구제 검창. 검창이라는 게 이게 거물검자거든요. 거물검자. 이거 창은 풀을 창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검창이라는 것은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 백성을 가리키는 거다. 백성을 구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285쪽에 보면 이성계 일파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자 득국이라고 써놨잖아요. 목자 득국이 뭡니까? 목자가 나라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목자를 이렇게 밑으로 쓰면 어떻게 해요? 이씨잖아요.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동학의 농민전쟁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 그래서 가보년에 농민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가보세 가보세. 그리고 을미년을 넘기면 안 되죠? 을미적 을미적. 병신년이 되면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정치원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민중들이 자신들의 정치의식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민중들의 정치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6쪽. 여기 보면 민요의 갈래 구분인데, 민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갈래가 있다. 뭐 교술민요,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이 있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정, 서사, 희곡민요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다섯 번째 단락. 비기능요인 교술민요는 알려주지 않은 실용적 목적보다는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비기능요인 교술민요는 실용적 목적보다는 사물에 대한 묘사나 설명을 흥미롭게 해서 즐기자는 것이다. 흥미롭게 해서 즐기자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방기 타령이라고 하는 것이 또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2번을 보면 서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물을 나열하는 것. 지명풀이, 장타령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쭉 이야기들이 또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 일종의 단방기라는 게 담배라는 의미예요. 담배.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말로 단방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담배라고 써서 담배. 일종의 담배의 그 경상북도 의성어의 경상북도 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늘로 유명한 의성 쪽에 이제 말이 담배를 이야기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북 의성에 담배 이런 거 팔지 않습니까? 아니 마늘 같은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물을 이제 하나씩 나열해 보는 거 이런 게 있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장타령, 춘천이라 샘밭장고 신발이 지러 못 보고, 흥천이라 구만리장 그 길이 멀어 못 보고, 이기적 양기장 단기 많아 못 보고, 한자 두자 삼척장 배가 많아 못 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